박 대통령이 뭐 감기가 심해서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그 연결식에도 참석하는 부분이 조금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정도인데, 어제 이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즉 지금 경제 관련 법안이나 이 FTA 관련 비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은 11월 14일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있었던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이 공권력을 우롱하고 지금 조계종에 숨어있는 행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언론들은 국회에 날린 세 번째 돌직구다. 올해 들어서 세 번째라는데요. 지난 5월 29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과 행정부에 행정입법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달쯤 뒤인 6월 25일 날 배신의 정치를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하라는 입법은 안 하고 필요한 입법은 안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심판해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좀 진실한 사람들을 뽑아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심판해달라, 즉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세 번째입니다. 맨날 립 서비스만 하고 할 일은 안 하고 백날 우리 경제 걱정하면 뭐하나, 위선이자 직무유기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 4개 법안 하면요,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 의료법 등입니다. 길게 3년 이상 국회에 있었답니다. 이 4개 법안과 또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안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면서 국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면서 경쟁국은 달려갔는데 우리는 국회에 방목 잡힌 실정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가? 한중 FTA가 안 되면 1년간 1조 5천억의 피해다. 누가 책임질 건가? 자, 이 부분은요,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TPP를 12개 국가 통과시키면서 한중 FTA가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이 TPP가 만약에 먼저 이렇게 이제 발효가 돼서 진행이 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양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조차도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한중 FTA를 협상이 진행될 때 반영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약간 야권이 농업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요,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한미 FTA 때도 그렇게 애를 미기더니만요, 광우병 서구기까지 끌어들여서, 그래도 한중 FTA는 야권이 중국 별로 안 싫어하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총선 앞두고 엿 좀 먹으라고 또 애를 미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이나 FTA 중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일부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이 정확하게 국민 앞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이 알도록 알리고 이런 부분만 고쳐주면 우리가 통과시키겠다라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요. 지금 저도요, 야당이 각 법안에 뭘 구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듯 말듯 한데 일반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요, 한마디로 정쟁을 위해서 떼거지를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권 중에서 누가 각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한 사람만 이익을 보고 국민들에게는 손실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했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요, 이 복면 시위를 비판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IS도 얼굴을 감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치 폭력 시위를 IS에 비유를 하느냐. 저보고 그걸 편드냐고 또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 다신 분도 있습니다. 저 편 안 듭니다. 데모나 시위나 집회를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데모나 시위나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그 폭력으로 권력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복면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수자들. 예를 들어서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 또 성매매 여성, 이런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그런 걸 허용해 줘야 되지 않냐. 아니, 소수자들은요, 더욱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해야지요. 내가 레즈비언이다, 내가 게이다라고 그러면 얼굴 드러내고, 그런 말할 자신이 없으면 소수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매매를 하면서요, 집회를 하고 싶으면 성매매를 갖다가 내가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직업이니까 존중해 주라. 나는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이거 한다 라고 할 사람들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놈의 성매매 여성들이 데모하면서 모자 눌러 쓰고 똑같은 옷 입고 선글라스 끼고 그런 모습들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정당한 소수자입니까? 이 대한민국에는요, 진짜 말장난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집회를 할 때는 복면이나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복면하면 처벌한다는 게 어디냐? 어디서 어디까지가 얼굴을 가리는 거냐? 제가 이야기해 줄까요? 모자 깊숙이 눌러 쓰는 거, 선글라스 쓰는 거, 두건 쓰는 거, 마스크 하는 거, 복면하는 거, 그거 없으면 됩니다. 자, 대통령은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공권력을 우롱하는 거라고 정부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 경찰이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농민, 지금 뭐 중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지시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아니라요, 누구든 불법 폭력 집회를 하게 되면 또 물대포를 맞아서 다칠 수가 있고 진압 과정에서 다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했냐는 문제는 이 다친 부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경찰도 사람인데요. 미국도 보세요. 실수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고 서라는데 못 들고 가는 사람을 뒤에서 총을 쏜 적도 있습니다. 공권력이 실수할 수는 있지만은 애초부터 작정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을 공권력의 실수를 가지고 뭉개를 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공권력 자체에서 심의해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불법 집회에 나서서 물대포를 맞을 위험을 각오하고 했던 사람은 자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요, 박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박 대통령은 조계사의 공권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바로 투입을 하면 안 되겠죠. 정부의 대표를 조계사에 보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밖으로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부득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투입을 하게 될 때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계사 관련자들은 다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또 한상균 위원장은 법당이라든지 사찰의 중요한 부분에는 내보내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요. 자,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왜 자꾸 하느냐?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은 어제 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즉 이번에 법이나 비준을 통과 안 시키면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언론들은 대통령의 국회 비판이 너무 작고 너무 심하다라고 보수 언론들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보수 언론에 오는 어떤 칼럼은요,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방문해서 여야 의원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7분 만에 나와버렸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타박을 했다.
국회에 대해서 대안은 하지 않고 윽박을 지른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뭐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저 인정합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요. 뭔 너무 전직 대통령 빈소에 가서 퍼질고 앉아서 소주를 국회의원들과 나누면서 한마디로 소통을 하려고 했던 전직 대통령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세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빈소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빈소에 가서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서 소주잔 기울이고 앉았으면요, 대통령이 저렇게 할 짓이 없어서 전직 대통령 빈소에 와서 소주잔 기울이냐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라고 또 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의정 따지고 어떤 때는 소통을 따지고 다른 기준들을 자의적으로 갖다 붙이는 게 언론입니까? 저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히 당했기 때문에요. 이런 국회를 심판해 달라고 박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은 독재 정권이라고 하면서 국사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노동개혁 문제를 가지고 독재 정권이라고 현 정권에다가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새정년 대표가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YS 상가에 앉아 있다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 찬양을 하면서 독재 정권과 한거에서 싸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자처할 그런 명분이 있냐고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씌우려고 하는 독재 정권 대통령 심판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 국회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아예 작정을 했다고 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의 작정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태까지 작정한 문제들 중에 제대로 잘 안 되고 허지부지 된 측면도 있다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회를 심판해달라고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하셨다면 국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행동에 옮길 일은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런 식으로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니 더 나아가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가 심판되겠습니까? 하던 사람 그대로 다 해먹죠. 정적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만 골라가지고 저거 사람 또 심겠죠. 들어가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할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요, 의회 심판론, 국민 심판론을 국민들 앞에 그냥 상징적으로 언급만 한다고 심판이 되겠습니까? 심판을 하기 위한 틀을 저는 대통령이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요, 조계사의 공권력을 준비할 명분을 축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수 있게, 19대 국회를 심판할 수 있게, 심판을 할 수 있는 틀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짜시기 바랍니다.